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를 상상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지연이라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평소에 무척 밝고 명랑한 아이였지만 최근 들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어두운 산속을 헤매다가 항상 같은 낡은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택 안에는 붉은 눈을 가진 이상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지연을 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 여겼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지연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아침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딸을 걱정했지만 그저 시기가 지나면 나아질 거라며 안심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등산을 가게 됩니다. 즐겁게 산길을 오르던 중 지연은 꿈속에서 봤던 그 낡은 저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친구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별일이 아닌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꿈이 아닌 현실에서 저택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저택은 그녀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밤 11시 모든 준비를 마친 지연은 집을 몰래 빠져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드디어 저택에 도착했고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지연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저택 내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무수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가 지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초상화였고 붉은 눈을 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고 지연은 그 뒤 그림에서 눈을 떼고 싶었지만 뭔가에 붙잡힌 것처럼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림 속 여인이 그림에서 나와 현실의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붉은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진정 누구인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 놀란 지연은 뒤로 물러섰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여인의 말에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과거에 이곳에서 살았던 귀족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한밤중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저주를 받아 이 저택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와 과거를 깨달은 지연은 여인과 함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두 사람은 저택을 산산이 뒤지며 마침내 저주를 건 마녀의 서랍장에서 고대의 주문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을 이용해 저택에 깃든 저주를 풀어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저주를 푸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고 지연은 온 힘을 다해 주문을 외쳤습니다. 순간 저택을 둘러싼 어둠이 거치고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빛으로 변하며 지연에게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지연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여인의 말처럼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책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의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나온 길은 어느새 전설이 되어 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적고 사람들이 대부분 서로를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오래된 헛간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의 주인은 그가 어릴 적 잠시 옆집에 살았던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그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일기장엔 섬뜩한 내용이 많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그림자, 남자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밤중에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그림자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알아채게 되면 그는 더 자주 나타나게 되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무서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일기장을 읽어나갔습니다. 내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그림자 남자는 처음에는 그저 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모습이 또렷해지고 곧바로 뒤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들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림자 남자를 본 사람들이 차례로 실종되거나 원인 모를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농부는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얘기를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점점 불안해졌고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의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근처의 길 위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그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저녁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또 다른 이가 그림자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창밖을 내다봤을 때 멀리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그림자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림자 남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갔고 실종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마을은 점점 기이한 사건들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가 짙어져 갔습니다. 과거에 그 일기장을 남겼던 할머니가 남긴 구절 공포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 라는 말이 사람들의 뇌리를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방에서 불을 켜놓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결국 모두 한 명씩 사라져갔습니다. 이후로도 그 마을에선 그림자 남자의 소문이 끊이질 않았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찾아온 후 이상한 한기를 느끼고는 결국 모두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있지만 방치된 듯한 그 느낌과 상반되게 마을 입구에는 누군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사람들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는 여전히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마을의 비밀을 풀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공포스러운 장소로 기억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을을 지나게 된다면 당신도 모르게 등을 스치는 시선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림자 남자가 뒤따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산길 묘지라 불리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이 묘지는 마을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고 집들은 산 밑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아무도 묘지 근처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특히 해가 지고 난 후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묘지 근처로 이어진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은 낮에도 기분이 좋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음침하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10대 소년 민수는 이런 금기를 깨고 싶어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용감한 것으로 유명한 그는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산길 묘지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찬성하지 않았으나 민수의 계속된 도발과 겁쟁이라는 말에 자극받아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은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어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후레쉬 몇 개를 준비한 아이들은 10시가 넘어서야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묘지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주변의 나무들이 낮게 신음하듯이 흔들렸습니다. 소름 돋는 소리에 몇몇 친구들은 겁을 먹었지만 민수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묘지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은 그곳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잡초와 이끼가 묘비를 뒤덮고 있었고 입구에서 몇 걸음 들어가지 않아 더 이상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묘비는 깨지거나 기울어져 있어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은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원을 그리며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고 죽은 듯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좌우로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묘지 안을 서성이는 듯한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친구들에게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발소리가 난 방향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자 더 이상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후레쉬 빛이 비춘 곳에 낡고 뿌연 거울이 있었습니다. 묘지 한가운데 그것도 이 밤중에 거울이 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묘지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던 중 민수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뒤쪽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그 형상은 더욱 선명해졌고 마치 손짓을 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겁을 먹은 친구들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며 서둘러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역시 거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호기심에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형상은 확실히 손을 뻗어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 중 한 명이 민수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며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민수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입을 모아 그 일을 절대로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그 거울 속 형상에 손짓이 떠오르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악몽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서는 그 길로 마을을 떠나 다른 친척 집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 마을에서는 간혹 누군가 산길 묘지에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했지만 묘지 안의 비밀은 끝내 아무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거울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험한 손짓을 하고 있을지는 오로지 신만이 알 것입니다.